지난달 26일에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산타페와 그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그 연비가 좀 부풀려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부풀리기는 없었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금 정부 부처 간의 어떤 혼선과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슬그머니 또 책임을 방기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차량을 좀 구입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에 지금 들어갔는데요. 집단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웅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그 현재 그 소송 신청인은 얼마나 되죠? 네, 현재까지 2,086명이 신청하셨습니다. 2,000명을 넘었네요. 예. 네. 그럼 이제 소장을 내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7월 7일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원고를 이렇게 추가 모집을 앞으로 더 하게 되나요? 예,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요. 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원고를 모집할 생각입니다. 네. 개인별로 청구액은 얼마나 되죠? 작게는 65만 원에서 네. 최대 300만 원까지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집단 소송과 비교할 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예. 그냥 피해자가 한 2천만 명의 집단소송 참여자 7만 명 정도로, 네. 0.3%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예. 이번 연비 소송에는 이제 피해자가 한 10만 명 정도에 벌써 지금 한 2% 정도 참여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한 10%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은 이제 그 연비에 대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그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거에 자동차 연비 관련 소송이 없었나요? 저희가 2013년에 미국에서 이제 연비 보상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 2013년도 저희가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4건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2건은 1심에 계류 중이고 2건은 1심, 2심 패소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그럼 이번에 제기하려고 하는 소송의 어떤 차이점은 뭔가요? 이번 소송은 이제 정부가 그 몇 개 차종에 대해서 연비가 부적합하다, 과장되었다 발표를 했고요. 2013년에 진행한 소송은 당시에 연비 표시가 변경되는 과도기였습니다. 동일한 차종에 대해서 연비 표시가 변경됨으로써 과거의 표시가 약 20%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네. 과거의 표시가 된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원고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모든 차들이 다 그렇게 과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저희를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토부는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좀 부풀려졌다는 것이고 산자부는 지금 적합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법정 공방이 좀 치열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다만 저희 쪽이 유리한 것은 국토부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일종의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는 한번 내려지면 이제 유효하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행정처분에 무효로 입증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국토부의 이 처분을 근거로 소송하는 것이어서 피고 측에서 먼저 국토부의 그 처분이 취소돼야 하는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산자부가 근거로 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과 국토부의 근거법인 자동차 관리법 비교해봤을 때, 예. 에너지 소비 효율과 관련해가지고는 산자부의 법이 일반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예, 자동차에 관한 에너지 소비 효율은 자동차 관리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에 관해서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부처가 몇 개든 간에 정부 입장은 좀 하나여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상식인 거고요. 예. 과거 소송에도 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찾지 못했는데 예. 계속 저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례도 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자동차 회사 쪽도 정부의 엇갈린 발표에 대해서 아주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산업부 결론과 국토부의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그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과거에는 좀 느슨하게 해오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 네. 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그동안 과거에 그 느슨한 산자부의 느슨한 연비였던 사후 검증 시스템으로 이 자동차 제조사들은 많은 반사 이익을 누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제 정확하게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의 산자부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규정대로 우리가 연비를 측정해 왔다. 지금 이런 주장이고요. 예. 그렇다면 정부가 혼선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제조사에도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제조사 측에서 정부 측과 어떤 소송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유초일본 단속을 할 때 평상시 단속을 잘 안 하다가 예를 관할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데 뭐 광역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단속을 한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뭐 법을 어긴 건 사실인데 단속을 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억울하다고 한다면 별로 타당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불만,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게 이제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소비자 보상에 좀 적극적이고 국내 소비자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좀 소비자들의 어떤 불만 이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그 불만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제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비자들 불만이요. 네네. 소비자는 당연히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느끼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나요? 그렇죠. 이제 차별을 받는 이유가 네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 보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합의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는 이제 집단 소송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집단 소송제 하면 약간 징벌적 성격이 좀 있고 그리고 집단 소송제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배심원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러한 제도적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조사들이 소비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발적 보상에 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 사회도 이제 집단 소송제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죠. 증권 관련해서만 있고, 네. 예,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아, 자동차는 처음인가요? 이거 지금 이게 법률적 이름은 이제 공동소송이고요. 네네.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한두 명만 소송을 해도 그 판결의 영향이 모든 소비자에게 미치는 게 이제 그 엄격한 의미에서 집단소송제인데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 증권밖에 없고요. 일반 소비자와 관련된 집단소송 제도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소송 진행하시면서 혹시 자동차 회사 쪽에서 접촉을 해온 건 없나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